분주한 도시의 중심에 도시 생활의 소음이 종종 고요의 속삭임을 잠재우는 곳에 로터스 웰리스 스튜디오라는 작은 아늑한 오아시스가 있었다. 이 스튜디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휴식을 찾기 위해 찾는 피난처였으며 여기에서 각기 다른 요가 수업이 제공되어 각 수업은 자아 탐색의 고요한 여정과 몸과 마음을 위한 다양한 이점을 약속했다. 이야기는 30대 초반의 젊은 직장인 마야로 시작된다. 그녀는 기업 금융에서의 힘든 업무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마야는 내면에서 평화와 명료함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느꼈고 이는 그녀를 로터스 웰리스 스튜디오의 문을 열게 했다. 그녀는 기대감을 안고 첫 발을 내디뎠다. 첫 번째 수업은 하타 요가로 모든 요가의 기초로 여겨진다. 햇빛이 내리쬐는 방에 들어선 마야는 부드러운 인도로 알려진 강사 안잘리의 따뜻한 맞이로 환영받았다. 안잘리는 하타 요가가 상반되는 것들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업은 자세와 호흡 조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학생들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됐다. 마야는 느린 속도 덕분에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끼며 각 자세를 정밀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하타 요가는 단순한 신체 운동이 아니라 정신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첫 경험에 흥미를 느낀 마야는 다음 주에 비냐사 수업에 등록하기로 했다. 강사 리암은 춤처럼 예술적인 동작으로 구성된 역동적인 흐름으로 유명했다. 비냐사 요가는 자세의 끊김없는 흐름과 호흡이 함께하는 특징이 있다. 수업이 시작되자 마야는 각 자세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에너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호흡은 마치 트랜스에 빠진 듯 리듬을 만들어냈다. 비냐사를 통해 마야는 움직이는 명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흐름이 그녀에게 도전과 해방의 느낌을 안겨주었다. 그 뒤로 마야는 집중력과 내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아시탄가 요가에 도전하게 되었다. 아시탄가는 정해진 순서의 자세를 따라가며 서로 이어지는 정확한 흐름으로 유명하다. 아시탄가 강사인 대부는 요구가 높았지만 동시에 지지적이었으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야는 이 연습이 신체적 강도와 유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내를 길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시탄가는 구조적인 훈련을 통해 회복력과 헌신을 가르쳐주는 도전적인 요가의 형태로 그녀는 이를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다. 더 깊은 이완을 원한 마야는 이후 인요가를 시도하게 되었다. 인요가는 주로 신체의 결합 조직을 다루며 수동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느린 연습이다. 평온한 인도의 강사 시에나의 안내로 마야는 이 연습이 매우 치유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인요가는 정적과 수용의 힘을 가르치며 그녀가 예상치 못한 깊은 차원에서의 해방을 장려했다. 그것은 내면 성찰과 감정적 성장을 위한 공간으로 장벽이 사라지며 오직 평화만이 남았다. 평화와 훈련에 대한 새로운 헌신을 균형 잡기 위해 마야는 마지막으로 쿠달리니 요가를 탐구하게 되었다. 쿠달리니는 시계 요가라고 불리며 다른 수업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블렌드의 에너제틱한 자세와 호흡 연습, 챈팅을 포함하고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사 라비의 수업을 통해 마야는 쿠달리니가 활력을 주고 깨우침을 선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연습은 영적 각성과 의식의 상승을 다루고 마야에게는 이전에 알지 못한 자아의 일부가 깨어지는 경험이었다. 그녀를 기쁨과 목적의 강한 감정으로 채웠다. 개월이 지나면서 마야는 각각의 요가 형태에 몰두하며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갔다. 그녀는 모든 스타일이 신체를 초월하여 감정적이고 영적인 웰니스 영역에 다다르는 독특한 이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요가 세계 탐험은 개인적인 진화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하타에서 평온을 찾고 비냐사에서 균형을 이루고 아시탄가에서 힘을 기르고 인 요가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쿠달리니에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여정이 되었다. 요가는 마야의 세상을 변화시켰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탐색에서 존재의 더 깊은 차원으로의 여정으로 밝혀졌다. 마야의 이야기는 로터스 웰니스 스튜디오의 문을 통과한 수많은 개인들 중 하나로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요가의 다양한 수련을 통해 이루어낸 여정이다. 이는 몸과 마음, 영혼의 연합인 요가의 무수한 이점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남아있으며 성장과 치유, 기쁨의 이야기를 계속 엮어나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불면증으로 인해 낮에도 지치고 피곤하여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의사와 약초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밤은 여전히 깊은 잠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숲을 연구하는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 숲속에서 다양한 식물과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식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힘이 잠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여러분 주위의 자연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노인은 깊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일몰 시간에 짧게라도 산책을 하며 숲의 향기와 조용한 소리를 들을 것을 권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을 진정시켜 숙면을 돕는다고 했죠. 또한 노인은 특정 식물의 차를 추천했습니다. 라벤더와 캐모마일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단한 차 끓이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라벤더의 향은 긴장을 풀어주며 캐모마일의 부드러운 맛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은 또한 생체 리듬에 맞춘 생활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의 몸은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리듬을 따를 때 비로소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명상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명상은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깊은 잠에 들 수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대 옆에 앉아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명상을 했고 이는 그들이 푸근한 잠에 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건강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의 선물을 받아들였죠. 불면증은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활기찬 삶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후에 숲으로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남긴 자연적인 수면 개선 방법을 소중히 간직하며 불같은 잠을 계속해서 즐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듭 자연의 위대함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후세에도 길이 남아 자연스러운 삶의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가 되어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보카도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명성을 얻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진짜로 그 명성에 걸맞는 기적의 식품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아보카도의 영양 성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의 복으로 불리며 심장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이점은 아보카도가 비타민C, 이클, 비다시오 그리고 엽산과 같은 비타민과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분들은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및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체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아보카도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를 통해 그 기능과 이점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하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아보카도 섭취가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고 대사 증후군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기적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아보카도가 실제로 기적의 식품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다. 아보카도가 소비자들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보카도 재배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고 수출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이 크다는 점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많은 요리사들과 가정주부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스무디, 샐러드, 샌드위치 또는 아보카도 토스트로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국의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되게 되면서 아보카도의 인기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보카도는 분명히 영양적으로 볼 때 슈퍼푸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과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보카도가 기적의 식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양적인 우수 성분만 아니라 그 외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는 전형적인 사무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와 목에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목 주변의 뻐근함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몇 가지 동작을 정리하게 되었고 이를 몇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로 나는 목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목 돌리기를 시도했다. 일단 의자에 똑바로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둔다. 그런 다음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10초간 유지하고 이어서 왼쪽으로 10초간 돌려주었다. 이 동작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하니 거북목 증상이 차츰 완화되기 시작했다. 둘째로 어깨 열리기, 스트레칭을 추가했다. 이 동작은 의자에 앉거나 서서 팔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뻗어주는 방법이다. 이후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돌려주며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준다. 하루 중간중간마다 10회씩 3번 반복하니 어느덧 어깨의 답답함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셋째로 고양이소 자세라는 동작을 첨가했다. 이건 평소 요가 클래스에서 배우곤 했던 동작이라 익숙하기도 했고 효과도 크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먼저 허리를 바닥 쪽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고개를 들어준다. 그 후 허리를 하늘 쪽으로 동그랗게 말면서 고개를 숙인다. 이 과정을 천천히 5번씩 반복하며 척추의 긴장을 해소시켰다. 이외에도 발목, 손목 돌리기 같은 작은 스트레칭 동작도 꾸준히 시도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여 단 몇 주 만에 전반적인 컨디션에 큰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내 스트레스 또한 덜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풀어줄 계획이다.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경험하니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를 전도사가 되어 적극 권유하게 되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와 동작들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